안녕하세요. 넷소프트스쿨 한국 공급을 맡고 있는 엔클라우딩 대표 전영건입니다. 오늘은 앞서 교육에 이어서 안드로이드용 학생 태블릿을 대상으로 한 윈도우 교사용 넷소프트스쿨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요. 좌측 메뉴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실시하는 상단 메뉴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오늘 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좌측 메뉴에 대한 설명은 앞서서 올려놓은 동영상을 참조하시어 꼭 그 기능을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단 메뉴에 대한 기능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용 학생 태블릿에 대한 윈도우용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 사용 방법에 있어 상단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는 이 메뉴는 안드로이드용 학생 태블릿에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인데요. 스쿨에서 환경 설정을 클릭하시어 설정 구성 항목에서 모든 학생들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에 체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메뉴들입니다. 만약 이 체크 표시를 해제하면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이처럼 상단에 학생용 윈도우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선생님용 윈도우 기기에서의 넷소프트 스쿨 교사 콘솔 메뉴로 다시 바뀝니다. 학생 기기가 안드로이드 태블릿일 때는 이 모든 기능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쿨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바로 컴퓨터 사용 환경 선택 항목에서 모든 학생들이 태블릿을 사용합니다 라는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시작하게 되고, 보시다시피 안드로이드 태블릿 사용 환경에서 적합한 윈도우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단의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맨 처음 메뉴는 수업 관리 메뉴입니다. 현재 수업을 새로 고침하거나 편집 및 관리하는 메뉴인데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새로 고침 메뉴와 수업을 종료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새로 고침은 학생 기기가 늦게 연결되었을 때 화면에 뜨게끔 하는 메뉴이고요. 수업 종료 버튼은 현재 1학년 1반에서 수업 중인데 이 수업을 종료하고 다른 교실로 입실하고자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학생 기기 하나를 선택해서 클라이언트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학생 기기를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 보기 모드에서는요, 여러 가지 보기 모드가 나타나고 이 학생 기기에 대해서 파일을 전송할 수가 있고 채팅을 할 수가 있으며 메시지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의 표시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3초를 입력하면 이 학생 기기에 메시지가 3초 동안 표시됩니다. 나아가 학생 기기 화면을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맵 파일로 학생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닫기 버튼을 클릭하고 학생 화면을 모니터링하는 화면으로 변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보기와 관련되는 메뉴가 상단 내 텍스트로 된 보기 메뉴로 들어가면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른 보기를 활성화시켜 놓고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른 보기라 하여 각각의 학생들 기기 이름이 나타나고 여기에 한 줄로 쭉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름으로 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기기를 이렇게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선택해서 클릭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 전송 모드입니다. 화면 전송 아이콘을 클릭하면 목록에서 어떤 학생에게 화면을 전송할 수 있을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철수를 배제해서 영희 학생에게만 화면을 전송할 수도 있고
두 사람 모두에게 화면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면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선생님용 화면을 학생기기 화면에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 전송 모드는요, 선생님께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용해서 학생용 갤럭시 탭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지만 이렇게 선생님께서 윈도우 기기를 사용해서 학생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사용할 때는 선생님 화면을 전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학생 기기 화면에서는 이렇게 선생님 화면이 전송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송을 종료하려면 우측 하단에 숨겨진 아이콘 표시 이를 클릭하셔서 녹색 삼각형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송 종료 창이 나타나고 전송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들 기기에 넷소프트스쿨 교사 화면이 전송되는 것이 종료됩니다. 바로 옆에 학생 등록 아이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클릭하면 학생들에게 출석부를 전송해서 작성토록 하는 기능입니다. 필요한 항목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맞춤 항목으로 이렇게 입력한 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들 화면에 선생님이 원하는 정보가 표출이 됩니다. 철수가 등록했고 이어서 영희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출석부가 작성이 되었는데 이 작성된 출석부를 좌측에 출석부 자동 저장을 체크 표시를 해놓으면 바로 이렇게 출석부를 CSV 파일로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 잠금 메뉴입니다. 모든 학생의 스크린을 잠그는 기능인데요.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모든 학생의 화면이 새까맣게 변해서 학생들은 태블릿을 전혀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체 잠금을 해제하려면 한 번 더 클릭합니다. 바로 옆에 자물쇠 모양의 주목 버튼도 기능은 비슷합니다.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주목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학생의 기기가 자물쇠로 이렇게 잠깁니다. 바로 옆에 주목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학생의 기기가 잠금에서 해제됩니다. 특정 학생을 선택해서 대화 버튼을 클릭하면 그 학생과 채팅할 수가 있습니다. 받기를 클릭하고요.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메시지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표시 시간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철수 학생의 화면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방금 전에 보낸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메시지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닫기 버튼을 클릭하고 이제는 파일 전송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학생을 선택해서 파일 전송 메뉴를 클릭하면 위에 파일 전송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그 특정 학생 한 명에게만 파일을 전송할 때 이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든 학생에게 파일을 전송하려면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파일 전송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파일 분배 메뉴를 클릭합니다. 파일 분배 창에서 상단은 선생님용 기기입니다. 하단에는 어느 학생에게 보낼지 그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똑딱이 버튼을 선택해서 어떤 학생에게 보낼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용의 기기에서 데스크톱은 바탕화면을 말합니다. 이 바탕화면에서 예를 들면 1이라는 그림 파일을 선택해서 바로 학생 기기의 이름 위에다가 끌어당겨서 올려놓으면 그 파일이 학생 기기로 전송됩니다. 엑셀 파일을 선택해서 학생 기기 이름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도 모든 학생들에게 전송됩니다. 전송한 파일이 학생 기기 파일 탐색기에 들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철수 학생의 파일 탐색기 창으로 들어가 보면 방금 전에 보낸
파일들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희 학생도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 보면 해당 파일이 전송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화 기능입니다. 학생들과 채팅할 수가 있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학생의 화면에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화면에서는 이렇게 도움 요청 메뉴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 수가 숫자로서 표시됩니다. 이를 클릭하면 어떤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 학생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과 대화할 수 있으며 그 학생의 도움이 해결되면 전체 비움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도움 요청에 숫자가 사라집니다. 학생기기 화면에서는 이렇게 도움 요청이 해결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보조교사 기능인데요. 보조교사를 클릭해서 고급 옵션을 클릭하면 설정 구성 항목이 나타납니다. 이 보조교사 기능은요, 선생님께서 지금처럼 윈도우 기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 선생님의 기존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내소프트 스쿨 튜터 어시스턴트를 다운받아 그 기기로 하여금 보조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조교사로서 연결시키기 위해서라면 두 가지 설정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현재 네트워크 주소라 함은 이 기기의 IP를 의미합니다. 넷서프트 스쿨 튜터 어시스턴트에서 바로 선생님용 기기의 IP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윈도우용 교사기기의 허락하에서 안드로이드용 태블릿을 사용하는 넷서프트 스쿨 보조교사가 학생기기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넷서프트 스쿨 튜터 어시스턴트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요. 이제 그룹 스캔 기능과 태블릿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룹 스캔 기능은 학생 기기를 그룹으로 묶어서 설정된 시간 간격마다 학생 그룹을 순환해서 자동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먼저 스쿨로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안드로이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여기에 체크 표시를 해제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게 되고 바로 교실 내 모든 기능으로 액세스해서 상단에 그룹이라는 텍스트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그룹 스캔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학생들의 기기를 몇 초마다 긁어와서 보여줄지를 설정을 합니다. 짧게는 2초부터 길게는 60초까지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화면에 몇 명의 학생을 한꺼번에 보여줄지를 결정합니다. 2 곱하기 2는 한 개 화면에 총 4명을 보여주겠다는 뜻이고요. 3 곱하기 4면 한 화면에 총 9명씩 보겠다는 뜻이고 4 곱하기 4는 한 화면에서 총 16명씩 보겠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화면을 크게 보고 싶으니까 2 곱하기 2로 선택해서 스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창이 뜨게 되고 이 창에서 학생들의 화면을 이렇게 가로 둘, 세로 둘 해서 2 곱하기 2, 총 4명씩 순환해가면서 학생들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제를 시켜놓고 학생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든 학생들의 화면을 롤링해서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능을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다시 풀로 들어가서 환경 설정, 컴퓨터 사용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학생 화면을 보기에 최적화된 환경인 모든 학생들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 시작하게 되고 바로 해당되는 교실로 입실하면
이렇게 안드로이드용 학생 기기에 최적화된 선생님 메뉴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스쿨이란 텍스트 아이콘으로 들어가면 환경 설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설정 구성 항목에서 바로 화면 스캐닝 간격에 체크 표시를 해놓으면 아까 그 설정 값이 그대로 작동돼서 이렇게 새로운 창으로 학생 기기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룹 스캔 기능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 태블릿이 선생님용 윈도우 기기에 모두 연결된 상태에서는 학생 기기의 교실 설정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스쿨을 클릭하셔서 태블릿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하기를 선택합니다.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하기 창에서는 교실을 두 가지 모드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는 학생 기기가 항상 고정된 교실로 입실할 때 고정 교실명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학생 기기가 항상 고정된 교실로 입실할 때는 학생 기기의 첫 화면에서 나타나는 빨간 퇴실 버튼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 교실로 선택을 하고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작동하면 넷소프트 스쿨이 자동 실행되도록 체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고정 교실의 로그인이라는 이 메뉴에 체크 표시를 활성화해 놓으면 바로 이 기능이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퇴실 버튼을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게이트웨이 사용에 체크 표시를 해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지국 주소를 반드시 입력해 놓습니다. 192.168.0.254는 우리 회사의 기지국 주소이고요. 10으로 시작하는 네 마디 수의 기지국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반드시 콜론 3085까지 입력해 놓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암호에서는 숫자 2를 8번 입력해야 합니다. 1111, 1111.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교실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들 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콜 버튼을 클릭하고 태블릿에 태블릿 설정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보내기를 클릭하면 설정이 적용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 바로 이렇게 학생 기기에 빨간 퇴실 버튼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이 화면에서도 퇴실 버튼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들 학생은 1학년 1반이라는 항상 고정된 교실에만 입실할 수가 있습니다. 퇴실 버튼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교실 설정을 이동교실명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스쿨, 태블릿 설정 변경하기로 들어가서 해당 디바이스는 다음의 방 중에 위치합니다. 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교실명을 이렇게 콤마를 써서 입력해 놓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 고정교실의 로그인 메뉴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작 시 실행 버튼을 활성화해 놓은 다음에 바로 게이트웨이 사용은 다시 모든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 주셔야만 됩니다. 게이트웨이 사용을 체크 표시를 해제하면 모든 기기에서 게이트웨이 사용, 곧 기지국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게이트웨이 사용에 체크 표시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동 교실에 대한 정보를 변경했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설정 값을 적용해 줄 차례입니다. 스쿨 태블릿을 클릭한 다음에 태블릿 설정 적용하기를 클릭해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설정이 적용되었다라는 표시가 뜨고 학생 기기는 교실을 설정할 수 있는 초기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학생 화면에서 입실하고자 하는 교실을 선택해서 입실 버튼을 클릭하면 이처럼 퇴실 버튼이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희 학생에서도 퇴실 버튼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라이센스 정보는 도움말 정보에 들어가면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라이센스 탭에 들어가면 현재 이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 이름과 제품 번호, 이 라이센스를 통해서 학생들과 연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수량이 나타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넷서프스쿨 교사 콘솔의 그 버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안드로이드용 학생 태블릿에 대한 윈도우 교사 콘솔에서의 넷서프트스쿨 상단 메뉴에 대한 사용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진행한 중교육 동영상은요, 서울시 교육청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전용으로 구축한 넷서프트스쿨 단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바로 안드로이드 탭에 들어가시고 여기에 동영상에 들어가시면 모든 중교육 동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넷소프트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마케팅을 위한 많은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이렇게 설치 방법과 사용 방법, 설치 매뉴얼과 사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넷소프트스쿨 단넷 사이트에 들어오시되 바로 넷으로 시작해서 넷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기억하시기가 쉽습니다. 이상으로써 안드로이드용 학생 태블릿에 대한 윈도우 환경에서의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장시간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